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4월 4주차 일정이 워낙에 정신이 좀 없었다 보니까 5월 공모주 미래보기 영상을 30일에 딱 맞춰서 겨우 준비할 수가 있었네요. 공모주 슈퍼위크가 지나가고 5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5월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종목 4개와 스펙 3개의 일정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도 많은데 굳이 또 ICTK와 KBJ 28호 스펙의 일정이 겹쳤고요. 마지막 주에는 하스, SOS랩,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의 일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쉽지만 자금은 약간 분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일반 종목들부터 해서 차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ICTK입니다. 비아 퍼프 기술 기반의 보안칩 팹리스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네, 우선 큰 틀에서는 보안 관련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키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프 기술은 암호키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고 해요. 이 퍼프는 반도체 소자를 제작을 할 때 제품마다 미세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복제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회사는 비아 퍼프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서 형성되는 비아 홀을 이용해서 미세한 구멍들을 이용해서 각 칩마다 고유의 난수값을 만들어 아이디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 퍼프 기술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해외에서 몇몇 기업들만 제대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비아 퍼프 기술은 ICTK가 최초로 상용화시켰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회사의 장점입니다. 2018년 LG U+의 무선 공유기에 이 퍼프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 시스템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퍼프 보안칩 사업은 시장 초입 단계에 있어서 아직 사업화 성과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22년에 적자폭이 커졌는데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힌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적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는 2026년의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는 거는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약 2,101억 원, 유통가능 물량은 32.09%, 금액으로는 약 67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통 물량이 30%대로 좀 있기는 하고 금액으로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서 규모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요. NH투자증권이 자발적으로 또 6개월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16,4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1억 3,1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넘어가서 노브랜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의류 ODM 회사입니다. 갭이나 H&M 이런 글로벌 의류 브랜드 제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ODM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 방식을 얘기하죠. 자, 실적을 보면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매출이 확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23년에는 좀 정체된 느낌이 있고요. 특히나 주요 판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 악화로 인해 고객사의 판매 실적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확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4년 1분기 가결산 실적을 좀 연환산을 해보면 매출은 23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22년에는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회사기는 하지만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공모 구조부터 보시면 간만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 200억 원대의 완전 가벼운 사이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믿고 공모가를 아주 난장판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충 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기 전에는 가치평가 방식으로 무난한 펄을 PER을 활용을 했습니다. 23년 3분기 누적순이익 83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연한산순이익 111억 원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 누적순이익 83억 원에는요. 세무조사 이후에 추징된 35억 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면서 이것을 더해줬어요. 결국에 적용순이익을 높인 격이 된 거죠. 그리고 비교 기업에 포함된 대만 상장사 두 곳의 PER은 국내 의류업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굳이 해외 기업을 포함시켜서 밸류를 높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23년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순손실 40억 원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23년 연간 순이익이 고작 8억 원에 그친다는 소리거든요. 회사가 연한산 순이익을 111억 원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정하면서 갑자기 가치평가 방식을 PBR로 변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23년 연간 순이익이 8억 원밖에 안 되니까 PER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려니 원하는 밸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PBR은 고정자산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종, 보통 은행이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면서 사이클을 좀 타는 조선업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이 소비재 섹터인 의류산업에 PBR을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워낙에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공모가가 그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다음으로 하스 볼게요. 하스는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업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의 보철수복 치료는요. 치아가 충치나 파손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상실됐을 때 또는 색상과 외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치아로 대신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손실된 치아의 기능과 형상을 복원하는 소재가 보철수복 소재가 되는 거고요.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70여 개국 133개 전문 유통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92%에 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해외를 잘 뚫고 있는 알짜 회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자연치아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받는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치과 소재를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회사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실적을 보면 기술 특례 상장이기는 하지만 흑자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3년 기준 매출액 160억 원으로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매출원가 상승과 판관비 증가가 이유라고 합니다. 아직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26년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23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비교 기업 대비해서 PER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하스도 보면은 가볍습니다.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940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310억 원, 300억 원 초반대니까 부담이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낮기 때문에 상단 기준으로 약 6,6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등급이라면. 다음은 SOS랩입니다. 국내 라이다 기업 중에는 첫 번째 상장이라고 해요. 자율주행차의 눈을 담당하는 센서는 크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라이다는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거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얘기하는데요. 센서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날씨에 민감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로봇의 자율주행이나 산업안전, 보안 관제, 국방, 우주항공
등등 여러 가지 섹터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로 꼽히기는 해요. 다만 유사 기업으로 소개가 된 중국의 허사이 테크놀로지와 미국의 아우스터 이런 회사들, 해외 라이다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땅굴을 파고 계속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서 좀 한물 간 테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자율주행에는 라이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라이다 수요가 기대만큼은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좀 스마트 팩토리 로봇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장비 쪽으로 수익처를 다각화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답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 평가 이익 15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된 숫자거든요. 감안을 하면 사실은 단기 순손실 9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턱걸이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26년과 27년의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2023년에 매출액 4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7년의 추정치는 약 1,443억 원, 무려 30배 정도의 성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그 파도의 냄새가 난다? 파도의 학습 효과가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인간적으로다가 공모가는 상단에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578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469억 원으로 무난한 사이즈이기는 합니다. 네, 한투와 BNK 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한투 기준으로 7,9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3,555만 원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의 한도. BNK는 한도가 더 낮겠고요. 그래서 얘 또한 한투에서 우대 등급이 아니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종목은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스펙 3개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28호는 100억 원, 공모 규모가 100억 원, 미래에셋 비전 4호는 133억 원, 미래에셋 비전 5호는 95억 원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소형 스펙은 없습니다. 60억 원, 70억 원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리고 이 스펙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 유안타 제16호와 SK증권 제12호 스펙 상장일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아직 수급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참여는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월에는 소형 IPO가 없었는데 5월에는 노브랜드와 하스가 오랜만에 규모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둘 다 공모가가 적정한지는 정말이지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공모가는 얼레벌레 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청약 참여도도 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왜냐? 이러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5월에는 좀 눈에 들어올 만큼 좋은 종목이 보이지는 않고 다들 좀 소소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과 한투는 우대 등급이 아니라면 청약 한도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네, 5월에 필요한 계좌는 표를 참고해서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래, NH, 한투, KB 모두 카카오뱅크 연계로 한꺼번에 개설이 가능하긴 하니까 혹시나 이 중에서 여러 개의 계좌가 아직은 없으시다면 그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5월에도 최선을 다해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